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30일 화요일 오전 11시 22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해임 혹은 사임을 두고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되면 게리 겐슬러를 해임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이 더욱 이슈화가 되었는데요. SEC 전 변호사 마크 페이젤이 새로운 SEC 위원장이 오게 되면 그러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SEC 행정부의 변화가 진행 중인 사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리플 사건을 예로 들면 리플 사건의 결과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새로운 리더십이 현재의 진행 조치에 간섭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정책이 이러한 사건의 합의나 항소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소송 관련 일들을 SEC 새로운 위원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노선을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리플에게 구제책으로서 벌금 20억 달러를 요청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구제책을 제시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현재까지 진행된 절차들은 있는 그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향후 새로운 SEC 리더십 팀이 결정해야 할 사항들, 즉 항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혹은 항소 중에 합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등의 새롭게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SEC 리더십 팀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의하면 친암호화폐 행정부가 들어서면 리플 사건이 더 원활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최종 판결에서 리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날 경우에 SEC가 항소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리더십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더 관대한 접근을 취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주요 스캔들이 발생할 경우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즉 주요 사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SEC가 다시 집행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환경에서 주요 사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회와 행정부가 명확한 규제를 정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친암호화폐 행정부이든 아니든 간에 집행 조치를 강화하기 전에 규제를 명확히 해야 이에 대한 집행을 받아들이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따라서 친암호화폐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암호화폐 관련해서 바삐 움직여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이번 주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상은 예상일 뿐이고요. 그 누구도 이번 주에 나온다는 결정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토레스 판사 역시 최종 판결 일정을 알려준 적이 없고요. 따라서 예상된다는 기사에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판결 지연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판결 지연이라는 표현은 우선 최종 판결이 언제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전제 하에 쓸 수 있는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최종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8월 초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일부 전문가들은 8월 초 이후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들이 있고요. 그 이유가 토레스 판사의 판결 이전에 4번 판사가 전문가 증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8월 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토레스 판사의 최종 판결 전에 4번 판사의 전문가 증인 판결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라서 예상 시기가 전문가마다 각기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판결 지연이 아니라 8월 초에 나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나느냐로 구분되어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리플과 LCC 양측이 이전 판결, 즉 약식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결정하면 이번 주 최종 판결이 지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항소는 최종 판결 이후에 따라오는 절차이기 때문에 리플과 LCC가 항소를 약식 판결에 대해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혹은 그런 의사를 표현했다고 해서 토레스 판사가 항소를 할 거네 라고 하면서 최종 판결을 지연시키지는 않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 약식 판결에 대해서 일부 불만이 있더라도 최종 판결을 통해서 항소 여부를 확정 지을 것이기 때문에 항소를 결정하면 이번 주 최종 판결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잘못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구독자분들께서도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종 판결은 언제 나올지 모른다. 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근거해서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 판결 시점이 언제인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지연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고요. 또한 항소라는 것은 최종 판결을 통해서 양 당사자가 정말 항소를 할 것인지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최종 판결이 지연됐다는 것은 그 순서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약식 판결 이후에 LCC가 중간 항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토레스 판사가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간 항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은 토레스 판사가 최종 판결을 한 이후에 항소를 하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이 어젯밤 기점으로 해서 소폭 하락하는 트렌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정부가 실크로드와 관련된 29,800 비트코인 하나로는 약 2조 7천억 원을 익명 주소로 이체했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미국 정부의 매도 계획 중 하나가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정부들의 매도에 의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지만 이제 기관이 진입하게 되면 기관의 진입과 그리고 매도가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주도할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흐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기관들의 진입은 매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입이 굉장히 많이 선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암호화폐 환경에는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하나는 현지 시간으로는 7월 31일이지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8월 1일에 FOMC에서 미국 7월 금리 결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7월 금리 동결에 대해서는 현재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9월 금리 인하 예상이 현재 80% 이상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FOMC 파월의 연설을 통해서 9월의 금리 인하를 얼마나 가시적으로 보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2일 금요일 고용지표 발표도 주요한 이벤트입니다. 평균 시간당 임금,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에 대한 예상 모두 고용시장이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다라는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